안녕하세요. SAP 2시 데이트. 오늘은 SAP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소개시켜드릴 SAP 디지털 코어 클라우드 팀 박정환입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살짝 졸리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SAP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란 무엇인지, 또 SAP의 클라우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질문에 대한 내용은 Q&A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작년 한 해에 이제 SAP 하나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의 성적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에 보면요,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게 가장 크게 눈에 띄는데요. 전체 약 한 99.99%의 아주 높은 고가용성으로 운영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리 한 840개 정도가 넘는 고객들이 동일한 핵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단일 인스턴스로 봤었을 때는 가장 큰 인메모리 DB 사이즈로는 66TB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840개가 넘는 고객들이 약 3,500번이 넘는 하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한 1100개 정도의 시스템이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서 S4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른편 화면에 보시면은 저희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의 대표 고객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좀 눈에 친숙한 고객으로는 여기 가장 오른편 상단에 언더아머 같은 고객들, 혹은 왼편 상단에 있는 도요타, 혹은 가운데 보이는 수서철도, 이런 고객들이 현재 SAP의 고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SAP, 이제 SAP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SAP의 전략을 소개하는 장표인데요.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가 되기 위해서 SAP가 생각하는 세 가지 중요 요소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된 경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개별 솔루션들의 모듈성과 유연성을 유지해야 하는 인텔리전트 수트로서, 또 두 번째는 IoT를 통해서 다량의 또 대량의 데이터를 받아내고 이를 분석해서 기계를 학습시키고 인공지능으로 결정하게 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자동화하는 혁신 인텔리전트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이 모든 원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 통합, 확장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갖춰져야 비로소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SAP가 이야기하고 있는 SAP의 전략인 인텔리전트 엔터프라이즈, 이를 위해서 47년간 전체 인더스트리에 걸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고, 이는 결과로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193개국 약 40만 고객을 통해서 전 세계 거래의 74% 이상이 SAP 시스템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오늘 세션에서는 트러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SAP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1992년도부터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클라우드 시대에 걸맞는 혁신 방법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야가 인프라스트럭처 부분, 즉 아마존 웹서비스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일 것입니다. SAP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 가장 잘해오던 분야는 인프라스트럭처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SAP 클라우드 핵에 대한 로드맵 그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앞서 이제 저희 이제 2시에 데이트 시작하기 전에 짧은 동영상들이 몇 편이 순환되어서 보여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년 전에 발표되었던 SAP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 대한 동영상이 현재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요. 앞서서 이제 먼저 들어오신 고객분들께서는 보신 고객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제까지 이제 SAP의 사용 형태를 보게 된다면 고객은
SAP로부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영구 사용권 형태로 구매를 하고 이에 대해 매년 유지보수 비용을 납부하는 형태로 가져갔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는 당시의 상황이나 혹은 운영 능력 등을 감안해서 상용하는 운영체제, 상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SAP를 구현해서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성은 소유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개념일 것입니다. 직접 구축 방식의 SAP 사용에 익숙한 고객사가 클라우드 방식의 인프라 사용 방식과 소프트웨어 사용 방식에 익숙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SAP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팀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내용입니다. 고객이 매년 납부하는 유지보수 비용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버그 픽스도 있겠지만 SAP가 지속적으로 개발, 혁신하는 신기능에 대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매년 납부하고 있는 이 유지보수 비용 대비해서 이러한 서포트 패키지에 대한 적용이나 데이터베이스 엔진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혹은 어떤 주기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입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오른편 하단에 보시면 나침판 모양을 좀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이 솔루션에 대해서 관리 주체를 나누고 혁신의 속도로 나눕니다. 이를 다시 고객 주도형으로 가져갈 것인지 혹은 SAP 주도형으로 가져갈 것인지를 나누고 있죠. SAP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가 지향하는 바는 고객과 SAP가 함께 화살표의 이제 그 위치를 잘 봐주세요. 지향하는 바는 고객과 SAP가 함께 솔루션을 관리하고 혁신의 속도를 기존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가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클라우드는 어느 레벨까지 또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했는지 떠오르시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나 혹은 하드웨어 또 플랫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공급사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잘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화면에 왼편에 보시는 서비스 모델에 예를 들면 DB 애저 서비스라는 문구를 넣어서 만들 만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선 NIST에서 정의한 기본 클라우드의 모델을 살펴보시죠. 그러면 크게는 왼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SaaS와 PaaS, IaaS로 나누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SaaS는 PaaS를 포함할 것이고 PaaS는 당연히 IaaS를 포함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모델이 고객 하나하나당 구분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것인지 혹은 다수의 고객이 함께 사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SAP도 역시 클라우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 클라우드는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배포가 되는지를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P가 클라우드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내용은 아무래도 하나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SAP 하나라는 용어를 들으시고 떠오르는 내용은 그거 그냥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게 되는데요. 해당하는 내용은 이 장표에서 보셨을 때에 가운데 하단 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영역에 국한된 내용을 떠오르고 싶습니다. SAP의 하나 플랫폼은 이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외에도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세싱 서비스 등을 아우르고 있어서 이러한 하나 플랫폼 상에서 고객은 고객 고유의 프로세스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고 운영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SAP 하나 플랫폼을 가지고 SAP는 클라우드의 3대 축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SAP의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SAP의 클라우드 플랫폼, SAP의 클라우드 앱스입니다. 주로
SAP의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서는 SAP가 판매하는 솔루션들을 담게 되고요. SAP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SAP가 판매하지 않은 솔루션들, 즉 고객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어플리케이션들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파스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SAP 클라우드 앱스 부분에서는 SAP가 SaaS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 즉 아리바나, 컨커 같은 솔루션과 앞에 보셨던 S4하나의 클라우드 버전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SAP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는 프라이빗 매니지드 클라우드입니다. 저희는 다른 퍼블릭 이아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처럼 단순히 OS 레벨의 접근만을 허용하고 끝나는 이아스 형태로서의 제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SAP가 이야기하는 핵의 개념이 조금씩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AP 핵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우선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핵 스타터 혹은 클라우드 스타터로 표현되는 왼편의 상품,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상품은 대표적으로 운영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고 SAP의 구축 프로젝트 혹은 BMT, POC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기간은 최소 4주, 그리고 최대 1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핵 프로덕션 상품은 운영 시스템이 포함되게 되고 최소 36개월 혹은 60개월의 계약으로 SAP의 기본 시스템 운영을 SAP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SAP 핵은 프라이빗 매니지드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장표를 보시면 일반 이아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와 SAP 핵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아스 공급자들은 일반적으로 상면 서비스를 포함해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계약된 고객사에서 네트워크 명령어를 통해서 OS 접속이 가능하다면 거기까지를 서비스 수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SAP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서비스 레벨, 즉 운영체제의 가용성이 아닌 SAP의 어플리케이션 가용성을 서비스 수준으로 준수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서비스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가동되어야 됩니다. SAP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가동되기까지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의 가용성을 개별 항목당 99.92%의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매니지드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SAP의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사 간 공유되고 있는 IT 리소스들, 노란색으로 표현되고 있죠. 혹은 공유된 IT 리소스들과 고객사별로 할당되는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타 고객사와는 공유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들어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메이저 3대 클라우드, 이아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SAP의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와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SAP가 직접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와 동일한 관리 체계, 관리 방법, 관리 인원들을 통해서 SAP의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팀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불리우는 이아스 인프라 환경을 가져와서 SAP의 핵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고객은 SAP와 핵 계약을 통해서 이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의 환경을 보다 쉽게 SAP의 환경에 맞춰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다음은 SLA, 즉 클라우드에서 이야기하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보시면 화면 가득하게 이제 SAP에서 관련된 이제 보안과
관제에 대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SAP 핵을 통하게 되면 직접적인 자산 관리부터 장비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변화 관리, 물리적인 보안, 그리고 24/7 365일 감시가 필요한 보안 모니터링 등이 기본 구현되게 되어 있고요. 특히 개인정보보호 준수 같은 각종 정보감사 혹은 규제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인프라스트럭처 레벨까지만 제공하고 별도로 소프트웨어 구성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SAP 어플리케이션이 이러한 국제 표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제출할 수 있는 것도 매우 큰 강점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영역들을 보시는 표와 같이 나누어서 각 항목별로 글로벌 ISO 인증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왼편의 화면이 이제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SAP 핵에서 하고 있는 업무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오른편 이제 중단에 보시면은 색상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색상으로는 세 가지 색깔로 나누어져 있죠. 오른편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나누어 보면요. 초록색 부분은 납부되는 핵 서비스 비용에 모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변화의 속도를 기존보다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포트 패키지의 적용부터 하나 데이터베이스의 리비전 패치 같은 부분은 핵 기본 서비스의 기본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대표적으로 핵에서 처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SAP 핵에서는 고객의 고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관리 대상 범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만일 고객이 어떤 특정 테이블에 대해서 파티셔닝을 요청을 주시면 저희 핵팀에서는 그 키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 자체는 핵팀에서 수행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객이 이러한 키값을 찾아서 결정하셨다면 그 테이블을 파티셔닝하는 작업은 SAP한테 위탁하셔서 작업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항목으로 표시되는 분들은 이렇게 SAP에 위탁할 수도 있고 혹은 고객사 BC분이 직접 수행할 수도 있는 항목으로 각 SAP의 대표 베이시스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표준화하고 나누어 놨습니다. 타 고객사에서 수행했었던 이제 서포트 패키지 적용에 대한 절차에 대한 예시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작업 계획서를 이제 만들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고 예상 작업 시간이 얼마가 되고 또 혹시 만약 작업이 실패하게 되면 작업 원복에 대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내용을 미리 고객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고객과 원하는 시점에 합의된 시점에 해당 내용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AP 핵팀에서는 고객의 고유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기술적인 적용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패키지 적용 이후에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에서의 테스트는 언제나 그렇듯이 고객이 직접 수행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SAP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변화되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요 근래에 보통 구축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6개월을 넘어가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직접 인프라스트럭처를 구매해서 구축하거나 혹은 파트너사 지원을 받더라도 SAP 환경을 바로 클라우드에서 구축해서 사용하시기에는 어려움을 느끼시는 고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SAP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서는 검증된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고객이 사용하시려는 솔루션의 특성을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배포합니다. 계약을 완료하고 보통 한 3-4주, 2-3주에서 3-4주 정도 걸리는 소요시간 동안 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고객사 네트워크 환경과 고객사와 SAP 데이터 센터, 핵 데이터 센터 간의 네트워크 연결 구성하는 작업, 그리고 고객사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정보를 미리 전달을 받아서 핵 딜리버리 팀이
전체 구성, 즉 뭐 OS 프로비저닝부터 스토리지 구성, 백업 구성, SAP 라우터 연결, 퍼바운스 라이선스 입력 등등까지 모두 마치고 SAP GUI가 연결이 가능해진 상태에서 고객과 합의된 시스템 인도 날짜에 맞춰서 서비스를 오픈드립니다. 고객사와 구축 프로젝트 수행사에서는 서비스가 오픈된 날짜에 SAP GUI로 접속하셔서 바로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과정 혹은 운영 과정에서는 해당 담당자는 핵 R&R 문서를 참고하셔서 내가 원하는 작업 내용이 기본 비용에 포함된 건지 혹은 별도 비용이 과금되는지 아니면 항목이 없어서 SAP와 상의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비스는 바로바로 요청하시고 필요한 시점에 적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핵에서 이야기하는 SLA는 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AP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서 이야기하는 SLA는 단순히 운영체제까지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 IaaS에서의 SLA와는 다르게 우리가 제안하는 소프트웨어, SAP 소프트웨어의 가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즉, SAP 핵에서 이야기하는 SLA는 SAP GUI의 접속 가능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SAP 핵의 SLA는 어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이야기하기에 만일 어떠한 장애 상황이 발생하여 시스템 접속이 불가하다고 가정하면 1차적으로는 SAP가 RCA를 진행하게 됩니다. RCA를 진행하면서 명백하게 SAP가 잘못 운영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SAP는 계약에 의거해서 계약시간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되고요. 루트코즈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하였는데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친 주된 원인이 만약 예를 들어서 고객이 개발한 CBO 프로그램이 DB 서버의 메모리 오버플로우를 가져와서 장애로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밝혀진다면 SAP 핵에서는 해당 장애와는 무관하게 돼서 페널티 부분 등은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즉, 어떠한 장애가 발생해서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장애 상황에서 누가 루트코즈 어널리시스를 진행하고 또 누가 단일화된 관리를 통해서 혹은 어떠한 관리 방법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장에서 SAP SLA는 운영 시스템의 경우 99.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AP의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수로 필요한 총 6가지 항목,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 서버와 네트워크, 스토리지, 하나 데이터베이스, SAP 어플리케이션, 이 모든 각 항목들이 99.92%의 고가용성을 모두 계산을 하게 된다면 총 6대 항목에 대해서 99.5%가 구성이 되게 되겠고요. 일반 IaaS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트워크 구성까지, 네트워크 핑이 OS에 도착하는 수준까지는 이야기하기에 3개 항목에 대한 가용성 등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SAP 핵하고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IaaS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점이 차이가 날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SLA는 SAP는 애플리케이션의 가용성을 보장한다는 거, 그리고 파트너사의 도움을 받겠지만 IaaS만을 제공한다고 했었을 때에 이러한 일반적인 IaaS 프로바이더들은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까지만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클라우드를 하는 대상 자체가 SAP 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 SAP 시스템 레벨에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각종 IT 리소스들은 모자란지 넘치는지 누가 모니터링 할 것인가. 또 백업이 문제가 아니라요, 복원을 했었을 때 정확히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안정적으로 복원이 될 것인지, 또 DR을 고려하고 있다면 DR 테스트 할 때 인프라 레벨까지만 서비스를 받고 나머지 SAP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기동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것인지, 혹은 간편하게 SAP의 핵 안에서 서비스 옵션 추가로
DR까지 선택해서 편하게 DR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부 평가기관에서 바라보는 SAP 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IDC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 대해서 S4 하나를 도입해서 구축하고자 할 때 S4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가 좋은 선택 대안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트너에서도 SAP 하나와 또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포텐셜한 매니지드 서비스 옵션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이 많아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로 Q&A를 통해서 질문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